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죠. 딸은 결혼 3년 차였어요. 사위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죠. 이야기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지금 혹시 깨어 계세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제 딸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딸은 어릴 때부터 정직했어요.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딸이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핸드폰을 숨긴다고도 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다니요? 증거라도 있냐고 물었죠. 사위는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만 했어요. 다음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어요. 밝고 씩씩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딸은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딸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설마 사위 말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제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딸 집 근처로 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죠. 딸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평소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평범했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외도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계속 의심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딸을 미행하고 싶다고 했죠. 심지어 탐정을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걸까요? 혹시 사위가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사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게 집착 수준이었어요. 매일 딸의 스케줄을 확인했죠. 누구를 만나는지 캐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바람 피우는 사람이 상대를 의심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사위를 조사해 보기로 말입니다. 우선 딸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죠. 요즘 남편이 늦게 들어오냐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회식이 많다고 했습니다. 야근도 잦다고 했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많다고 했어요. 수상했습니다. 회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저는 사위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비서라고 둘러댔죠. 최근 회식 일정을 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지난 한 달간 회식이 단 2번뿐이었습니다. 사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위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차 안에 숨어 있었죠. 사위가 나왔어요. 6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위는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저도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창가 쪽에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예뻤습니다. 몸매도 좋았죠. 여자가 사위에게 다가갔어요. 사위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포옹까지 했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기도 했어요. 사위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같은 차를 탔습니다. 저도 재빨리 따라 나왔죠. 차는 호텔로 향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딸을 의심하더니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파렴치한 놈이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진이 필요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는 부족했죠.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위를 계속 미행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그 여자를 만났죠. 장소는 항상 강남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손 잡는 장면도 찍었죠. 포옹하는 것도 찍었어요. 차에 함께 타는 장면까지 담았습니다. 호텔 들어가는 건 결정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연속 촬영으로 찍었죠. 그런데 더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호텔 객실 번호까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프런트에 물어볼 순 없었죠.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층수를 확인했어요. 12층이었습니다. 객실 앞까지 따라갔어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213호였죠.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영수증도 필요했습니다. 사위 카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어요. 딸이 같은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가족 카드였죠. 딸에게 카드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쇼핑 가자는 핑계를 댔어요. 딸은 의심 없이 보여줬죠. 역시 나였습니다. 그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한 달에 4번씩이었죠. 고급 레스토랑 결제도 보였습니다. 여자 옷 가게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제 딸은 남편 외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의심받고 있었죠. 사위는 딸을 의심하며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냈습니다. 사위 회사 후배였어요. 마케팅팀 대리였죠. SNS를 뒤져봤습니다. 사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럿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이 100장 넘게 쌓였어요. 호텔 출입 기록도 정리했죠. 카드 명세서도 복사해뒀습니다. 이제 딸에게 말할 때가 됐어요. 딸을 불러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딸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딸이 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의심받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거실에 앉혔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준비한 파일을 꺼냈죠. 딸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엄마가 한 달 동안 조사한 거야.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위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딸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합성 아니냐고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엄마가 직접 찍은 거야. 내 남편 한 달 넘게 미행했어.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카페에서 손 잡는 모습이 나왔어요. 호텔 들어가는 장면도 보였죠. 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보여줬어요. 호텔 결제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여자 옷 가게 영수증도 짚어줬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알려줘야 했어요. 내 남편이 널 의심한 건 자기가 바람 피우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지.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가지고 이혼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죠.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증거를 전부 넘겼어요. 변호사는 확실한 승소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위에게 통보했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이죠. 사위는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어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사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조차 못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사위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죠. 합의 이혼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사위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사위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판사 앞에서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죠.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위가 그 여자와 만난 게 1년 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하며 만났던 거죠. 딸을 의심하며 자기는 바람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인정에 위자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딸에게 유리하게 나왔죠. 집은 전부 딸 몫이 됐어요. 사위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였으니까요. 결국 사표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도 회사를 그만뒀죠. 딸은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회복했어요.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잘한 거라고요. 그런 남자랑 평생 사는 게 더 불행했을 거라고 했죠.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괜찮은 남자였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죠. 이번엔 제대로 봤습니다. 지금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재혼도 했습니다. 새 남편은 딸을 정말 아껴주죠.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사위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죠.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의심하며 바람 피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전부 잃었죠. 아내도 집도 직장도 말입니다. 자업자득이었어요. 저는 이 일로 배웠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그 직감으로 딸을 구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조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딸은 계속 의심받으며 살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제가 움직였어요. 진실을 밝혀냈죠. 그래서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세요.